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테마가 반도체 쪽으로 확실하게 또 이제 붙어서 반도체 쪽에 강세가 지금 또 연출되고 있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77,700원. 제가 이렇게 77,700원이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딱 맞고 떨어졌던 꼭지점이다, 1차 저항대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7,700원까지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의 70%를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거나 반도체 쪽에 또 장비 종목, 소재, 부품 이런 종목들에게 집중을 해주면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이게 수급표, 자 여기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전부 반도체예요. 다 반도체죠. 반도체, 또 반도체, 뭐 전기전자, 자 대부분이 주가의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전부 반도체 쪽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또 이 반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한번 멋진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며칠째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며칠째 동안 또 올라가서 또 많이 올라갔긴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또 그렇지만 또 수급이 좋고 또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무조건 실적이에요.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는 워낙 뭐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고 뭐 갖은 뭘 다 겪어야 되지만 그냥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다른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소부장 종목들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BH 보면 잘 가고 있죠. 얘가 지금 이 핸드폰 만드는데 부품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회로 기판 있죠. 연성 회로 기판이라서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제 FPCB라 그러는 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자, 요 인쇄 기판,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연쇄 기판을 연성 인쇄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게 내년이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BH는 또 아이폰 뭐 13 시리즈 전부 얘네가 지금 부품 다 공급하고 있어요, BH에서. 그러다 보니까 쫙 이제 여기서 이제 정비열로 전환이 드디어 됐어요. 정비열로 전환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딱 돌파시켜주고 있다.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빡 나왔고요. 거래량 멋지게 나오면서 올라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 또 줄면서 딱 또 이평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BH가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했지만 아직 뭐 크게 시세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11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근데 이제 수급을 봐야죠. 과연 수급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수세가 있고, 지금 얘는 바닥권에서부터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많이 짱짱하게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사까지 싹 다 들어와 주면서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게 들어와 주면서 BH의 상승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BH도 내년 실적,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도 좋지만 4분기 실적을 내년 1, 4분기 때 이제 발표를 하죠. 1, 4분기 때 이제 올 4분기하고 올해 1년치 실적, 그 다음에 또 1,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서 BH의 주가의 상승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H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돼야 되고 11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스나도 외국인이 수급이 좋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와 주면서, 자, 이런 거예요. 중심선은 이제 딱 넘어가는 애들, 이런 거 좋습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것 할 때 아예 바닥에서 보던지 어설프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말고요, 확실하게 아예 바닥이거나 아니면은 중심선을 넘거나, 넘을 때에 그냥 맹숭맹숭하게 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딱 나와주면서 멋지게 넘고, 그 다음에 넘을 때에 누가 들어오느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쫙 들어와 준다.
자, 그래서 테스나는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으로서 얘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예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둘 다 해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실적이 무지하게 크게 상승했어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얘는 항상 4만 원대면은 봐요. 줄을 쫙 꺼서 보면 딱 이해가죠. 4만 원대 초반 정도가 오면은 바닥권이에요.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또 5만 원 많이 올라가야 5만 원대 후반. 여기까지 가면은 또 일단 저항대가 돼요. 지금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6만 원을 향해서 이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4만 원대 내려오면은 지지를 받나? 물론 4만 원대 깨려면은 안 되니까. 또 내려왔을 때는 4만 원대 지지를 받으면은 또 올라가. 또 이제 한 5만 원대 후반 정도 가면은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봐요. 중심선 위로 올라서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중심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좋고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제 또 확대된다. 세계 1등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강화를 시키겠다. 이러면은 테스나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의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특히 이 테스트 장비 있죠.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 테스트 장비는 전부 외주를 확대했어요. 외주를 확대 정책을 펴가지고 특히 테스나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반도체 중에 이제 이 웨이퍼가 있는데 이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이 웨이퍼 테스트 증설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테스나가 무조건 갑니다. 뭐 무조건이란 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가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는 얘기가 좀 있으면 또 나오겠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뭔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테스나도 가장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바로 테스나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 말부터 12월 초선 지금까지 쭉 들어오고 12월 달 들어선 기관도 그 냄새를 맡고 쌍끌이로 들어옵니다. 왜냐? 요때였거든. 장대 항복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중심선 위로 올라오니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싹 들어와요. 자, 그래서 중심선 잘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FST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FST. 이게 지금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잖아요. 파운드리 하면은 무조건 FST, SNS텍 요 두 종목이 파운드리에 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FST를 이제 바닥권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중심선 부근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보시니까 어때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바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자, 계속해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FST와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볼게 SNS텍.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SNS텍을 이제 좀 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은 얘는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이 SNS텍이요. 작년이죠. 2020년도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파운드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삐리삐리 했었는데 파운드리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시킨다. 막 파운드리 쪽에 전 세계 1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돌 때 이 SNS텍이 주가가 멋지게 날아갔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1년 반을 조정을 받습니다. 1년 반을 조정을 받는데 얘는 저점이 어디예요? 3만 원. 줄 딱 꼽으면 알겠죠.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입니다. 다 3만 원대 전후로 3만 원대 전후, 3만 원대 전후로 지지를 1년 동안을 받았어요. 이게 1년이 뭐야? 1년 반을 받았어요. 지난 8월 달에 떨어졌으니까. 1년 반을 받고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내려와서 지금 1년 동안 2020년도에 내려왔고 2021년도부터는 박스권을 딱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또 멋진 시세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SNS텍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SNS텍의 지금 최고 고점이 어디예요? 39,000원이에요. 정확하게 39,000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39,000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중심선 위로 이제 올라섰어요. 자, 오늘도 멋지게 또 반등을 해줬네요. 3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최근 들어서, 자, 이때요. 전부 11월 말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제가 11월 말에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저점을 깬다든지 아니면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가 반등을 줄 때, 요 반등이 V자로 급하게 나오는 애가 있고 그냥 안 나오고 빌빌빌 대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급하게 해서 나오는 애가 바로 뭐야?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즉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할 시점이 바로 지수가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고, 시장의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이 요때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폭락 나오고 딱 돌릴 때 외국인이 지난 11월 29일, 30일 이때 확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간다는 겁니다. 그 눈치를 또 기관이 딱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반등을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또 SNS텍이 또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39,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멋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SNS텍 무슨 종목입니까? 삼성전자의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만드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향 종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SNS텍에 투자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꿈틀대고 삼성전자에서 무슨 좋은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SNS텍이 멋지게 또 갑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SNS텍의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예, 2대 주주가 바로 SNS텍이다. 자, 이번에 또 차세대 반도체 노광 장비를 개발 중에 있으면서 또 한번 내년에 좀 더 멋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SNS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테스. 우리가 또 테스 하면은 테스형 그럴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죠? 하지만 바로 삼성전자의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종목의 아주 직접적인 종목이 바로 테스입니다. 자, 이 테스도요,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역시 장비주죠. 예, 저는 항상 이제 장비주가 실질적인 돈을 벌고,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이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실적 부분에 진짜 실적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실적을 가늠할 때에 제일 확실하게 돈 버는 게 업체가 어디냐면 장비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이 반도체 종목도 소재나 부품도 좋지만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장비 쪽으로 저는 선호를 좀 더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소재가 또 날아갈 때 또 확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화수선이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또 이 소재 전쟁이 펼쳐지고 이렇게 되면 또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대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장비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끌어올리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바로 투자입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요. 뭐에 투자를 해? 공장을 더 지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비메모리 반도체다. 뭐 메모리 반도체다. 어쨌든 공장을 더 짓는다 그래요. 미국에도 짓고, 뭐 평택이나 뭐 어떤 국내에도 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더 지어. 그러면 이 공장을 짓게 되면은 공장을 딱 지어. 공장을 짓게 되면 이 공장에서 공장 짓는다고 그냥 나오나? 아니죠. 공장을 지면 공장 안에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장 만들면 장비가 들어가야 뭐 반도체를 찍어내든지 빚어내든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비주가 일단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장비는요, 한번 들어가면은 이 장비가요 대부분이 이제 소모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참 쓰면은 또 이 뭐 부품도 이 장비도 일부를 또 교체를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장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고장 나면은 고장 안 나게끔 더 관리를 해줘야 돼. 계속 돈 들어가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돈 들어가면 좋지, 이 회사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테스에서 장비를 갖다가 딱 납품을 했어.
납품을 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 달마다 와서 뭘 갈아줘야 돼. 소모성 부품이 있어서. 그러면 갈아줘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럼 이 비용이 자꾸 들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테스가 돈 받으니까 테스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죠.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장비 한번 들어놓을 때 돈을 또 뭐 엄청 왕창 받죠. 돈 받고 그 다음에 또 유지 보수 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 또 소모품 이런 거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계속 돈 들어가는 거야. 계속 돈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돈을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장비 종목들이 아주 수익성이 좋다. 테스도 중심선 위에 이제 딱 올라섰어요. 지난번에 이제 멋지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딱 돌파를 해줬고 위에 이제 안착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수급을 보니까 야 역시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기관도 짱짱하게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모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테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와 이봐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막 무식하게 들어와야 돼. 무식하게. 최근에 이제 팔아요. 절대 이거 보고서 우와 하고 여기 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또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는 게 보다도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팔아요. 지금 딱 보면 알죠. 3일째 팔고 있어서 그 참고적으로만 보는데 이제 중심선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때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간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재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한다면 하나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하나머티리얼즈. 뭐 지금 사실 이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워낙 이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재차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이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워낙 호평이 좋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 대한 또 이 주가의 목표가도 대부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멋진 또 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소재 전문 기업이고 실리콘, SiC, 파인 세라믹스 소재를 만드는 업체로서 이 하나머티리얼즈 하면은 이제 실적 부분이 워낙 지금 좋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작년서부터 올해 요게 2021년 작아서 안 보이지만 2022년, 23년, 20년 지금 보면 19년 요게 지금 매출 컨센서스예요.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매년 이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상승 곡선 그리는 것보다도 지금 더 매출이 더 잘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여기에 더 나와. 그러면은 이제 더 급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잘 날아갑니다. 왜냐면 반도체 쪽이 지금 이제 수급이 더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이 또 가는 종목들 또 멋지게 가는 종목들 중에 어설프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짱짱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한번 이렇게 한 차례 전고점을 딱 돌파 빡 하고 조정을 딱 봤는데 봐요. 정확하게 21선 딱 찍고 전고점 돌파한 그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나오죠. 이런 종목 좋아요. 그러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 조정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머티리얼즈까지 한번 반도체 요번은 또 소재 종목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지금 수급표 여기에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또 멋지게 반등하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표까지 지금 모두 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나오는데 과연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있느냐? 이들 종목도 여러분들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표, 그 다음에 증시 일정표, 그 다음에 종목 상담까지 모두 다 문자에 신청하시면 말씀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